2024년 6월 태백의 근간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석탄 산업이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8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캐던 검은 황금, 석탄의 생산이 멈춘 것이다. 뭐 시원섭섭하네요. 그게 좀 생각이 좀 많이 없어요. 좀 약간 조금 짠한 것도 있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했던 김영문 광부. 함께 고생한 광부들과 나누는 마지막 인사. 덤덤히 받아들이려 노력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눈뜨면 향하던 반평생이 깃든 동반자와 같은 일터. 그곳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한다. 섭섭. 앞으로 제가 제 인생의 반을 여기서 살았는데 앞으로 나가서 새 인생을 출발하는 그 자체가 좀 섭섭하겠죠. 이제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많은 게 복잡하죠. 지금 그건 섭섭하고. 한때 16,000명이 넘는 광부가 일하던 국내 최대 규모의 탄광, 장성광업소. 우리나라 석탄의 절반을 생산하며 산업화에 이바지했던 살아있는 역사다. 태백의 중심이었던 장성광업소가 폐광한 지금, 석탄 산업 위에 세워진 도시 태백이 위태롭다. 앞으로 태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산업화의 바람이 빠르게 불며 가장 먼저 탄광 개발을 시작했던 유럽. 수많은 탄광이 개발되며 산업화의 꿈을 이뤘지만 시시각각 바뀌는 에너지 정세와 환경 오염 문제에 우리보다 한 발 앞서 환경을 위협하는 산업을 정리하며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열었다. 전 세계 폐광 지역들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고 또 진행 중에 있다. 아랍어로 광산이란 뜻을 가진 알마데는 스페인 중남부에 위치한 인구 5,00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다. 이곳에는 수세기 동안 세계 수은 시장의 3분의 1을 책임졌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은 광산이 있다. 수세기 동안 수은을 생산했던 알마덴 수은 광산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Que sea deseable de visitar, un lugar donde podamos poner en valor todas esas tradiciones que se han ido acumulando durante estos 2000 años de experiencia también y de trabajo en las minas, porque al final es un lugar muy singular, donde diferente a otros sitios. Tenemos unas minas que ya habéis visto que se pueden visitar, que tienen mucho potencial y que ofrecen un turismo distinto a los visitantes. 투우를 사랑하는 나라답게 알마덴에도 투우장이 있다. 이곳은 광산 노동자들이 머물던 24채의 집이 투우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지어져 스페인에서 가장 독특한 투우장으로 이곳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보존되고 있다. 수은광산 폐광 후 주민들은 역사적인 장소를 철거하는 대신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오랜 광산 생활로 질병을 얻은 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병원이었던 산 라파엘 광부병원은 그 원형을 유지한 채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알마덴에서는 광산 유물들을 문화 및 관광단지로 변모시킬 계획을 세우고 기존의 광산과 시설을 재건해 광산은 관광을 넘어 교육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수은을 저장하던 오래된 수은 창고는 2000년의 수은 광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은 박물관이 되었다. 이곳 수은 광산의 백미는 단연 수은 광산 그 자체다. 수은을 정통 방식 그대로 증류하던 오븐은 물론 광산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이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수많은 사람이 역사적 산물인 수은 광산을 보기 위해 매년 이곳을 방문한다. 이제는 폐광한 오래된 역사의 유산일 뿐이지만 사람들은 흔치 않은 수은 광산 하나에 열광하며 모여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의 흐름에 도태돼 사라져야 할 시설이겠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보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알마덴에서 생산된 수은은 단지 스페인, 유럽에서만 소비된 것이 아니고 해상 무역을 통해 멕시코와 아메리카 지역을 지나 전 세계에 폭넓게 무역이 진행되었던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Porque cuando se pierden las zonas rurales es el fin de un país y eso no se puede consentir. Así que yo estoy esperanzado que con todo este trabajo que estamos realizando la situación cambie totalmente y veamos un futuro mucho más prometedor y mejor que el que teníamos. 오래되고 낡아 의미 없어 보이는 물건까지 알마덴 사람들은 광산의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다.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엘리베이터인가 생각하기 쉽지만 관광객이 타는 이 엘리베이터는 광산에서 추출한 수은을 나르던 실제 광산에서 사용하던 양수기를 개조한 것이다. 한때 알마덴을 먹여 살리던 수은을 나르던 것이 이제는 알마덴의 새로운 희망인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것이다. 광산 내부는 수은을 채취하던 예전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다. 어둡고 좁은 통로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는 동발 사이로 무너진 광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광산의 흔적들이 더욱 생생함을 전해준다. Sí, los aras sí que utilizan el mercurio líquido precisamente para esa amalgama de oro y plata. Se introduce dentro de la roca y se extrae una muestra como esta de aquí. Bueno, esta ahí metidilla, recuperar el oro bordado y su vajilla. 이곳에서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는 베로니카 팔라시오 씨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역시 이곳에서 일하던 광산 노동자였다. En el año 2003, cuando cierra la mina, pues se hacen una serie de jubilaciones anticipadas y bueno, la gente que se queda aquí trabajando, pues se queda viviendo aquí en Almadén, claro está. Entonces, bueno, luego ya, pues a los propios mineros que hay trabajando en la mina se les habilita como guías turísticos. Sí, yo he tenido a mi padre, a mi abuelo y un hermano de mi bisabuela también estuvo trabajando aquí en la mina, así que bueno, tengo 3 generaciones atrás. 광선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건 1767년 만들어진 목조 양수기이다. 알마덴 광산의 가장 대담한 작업이라 불리는 이 양수기는 길이만 13m. 원래는 관광객이 타고 온 엘리베이터와 연결해 매 3분마다 400kg의 수은을 지상으로 끌어올렸다고 한다. 1900년대 초 전기로 대체되기 전까지 100여 년 동안 수은을 캐내던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다. 지하 관광을 다 마치면 실제 생산에 쓰였던 작은 기차를 타고 수은 광산을 빠져나온다. 이곳의 관광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현장에 쓰였던 장비들로 이뤄진다. 모든 것이 재탄생된 것이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유럽 최대 공업 지역인 루르 지방의 중심 도시 에센.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초록의 아름다운 도시지만 석탄 산업으로 세워진 도시였기에 폐광 이후 광산 노동자들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었다. 폐광 이후에 인구 유출이 거의 없었어요. 에센이 60만 명인데 그래도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폐광 때문에 한 4만에서 5만 정도가 인구가 빠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난리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60만에서 4만에서 5만 빠졌는데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얼마가 빠진 거죠? 우리는 12만 5천에서 거의 10만이 빠졌는데도 그냥 우리 이 지역만 뭐 애타게 생각하지 밖에서는 전혀 뭐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잖아요. 에센의 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한 건 1847년. 독일 산업화를 이끌던 루르 지방에 석탄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하루 12,000톤의 석탄을 캐며 유럽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던 유럽 최대 광산 촐페라인. 우리에게는 어려운 나라를 돕고 생계의 보탬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떠난 파독 광부들의 피와 땀이 서린 장소다. 100년 이상 석탄을 캐며 독일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던 이곳 역시 세월의 흐름은 피할 수 없었고 1986년 폐광을 맞이하게 된다. 수년간 폐허로 방치돼 있다가 1990년 독일 주정부는 폐허가 된 광산을 허물어버리는 대신 촐페라인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그대로 지키며 복합 문화단지로의 변신을 꾀했다. 그렇게 유명 건축가들이 촐페라인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고 산업유산의 가치를 그대로 품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검은 석탄의 때가 말끔히 씻겨나간 것이다. 거기에 이제 2017년에 이 사람들이 선언을 합니다. 뭐라 선언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라인강에 가서 목욕을 해도 좋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오염된 하천이 이제는 수용을 해도 되는, 목욕을 해도 되는 하천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폐광이라고 하는 악재를 호재로 전환시킨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심지어는 2017년에 에센 같은 경우는 유럽의 환경 수도, 소위 녹색 수도라고 합니다. 이제 그린 캐피탈이라고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동네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환경 오염들이 다 정화되고 하니까 오히려 외국의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에센과 함께 루르 공업 지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또 다른 탄광 도시 겔젠키르헨. 여전히 탄광의 흔적이 남아있는 겔젠키르헨 역시 석탄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위기를 맞았다. 도시 재생을 위해 문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에센과 달리 겔젠키르헨은 지속 가능한 환경에 집중하기로 했다. 겔젠키르헨이 선택한 건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였다. 이전에 사용했던 공업시설을 재활용해 태양광과 태양열 공장을 세우기 시작하며 겔젠키르헨은 검은 석탄의 도시에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도시로 변화했다. 독일과 벨기에의 경계에 있는 네덜란드 림비르흐. 석탄의 수요 감소와 석탄에서 석유로 자원이 대체되면서 지역 경제가 곤두박질쳤다. 림비르흐는 기술 혁신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향했다. 마스트리트 대학과 여러 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역 경기는 물론 글로벌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 폴란드 남부에 위치한 인구 2만이 겨우 넘는 작은 도시 비엘리츠카. 이곳에는 13세기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무려 700년이 넘도록 운영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소금 광산이 있다. 소금 광산을 보기 위해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이곳. 비엘리츠카 소금 광산은 30분 간격으로 진행하는 투어로만 내부를 둘러볼 수 있다. 비엘리츠카 암염층은 약 200만 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한다. 암염층은 동서로 5km, 남북으로 1km가량 뻗어나갔고 가장 깊은 곳은 327m에 달한다. In the walls of the chamber, there are so many salt crystals. So if we put a light here, you may see that salt crystals, they are very, very pure. That's 99% of pure salt.
they are here in walls of the chamber called Lipoviets. 이제 소금 광산에서는 더 이상 광부들의 손을 이용한 소금 채굴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하수가 계속 차올라 소금 호수의 범람을 막기 위해 소금 호수에서 퍼낸 물을 끓여 만드는 방식으로 여전히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예전에는 2명의 광부가 물레방아를 돌리며 소금물을 퍼올렸지만 지금은 광부의 자리를 현대식 기계가 자리 잡았다. 비엘리츠카 소금 광산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되는 소금은 약 15,000여 톤. 여전히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어 비엘리츠카의 이름을 달고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지하 101m 지점에는 축복받은 킹가 성당이라 불리는 커다란 성당이 있다. 소금 광산 안에 40여 개의 성당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It's an active church. Every Sunday morning at 7:30 there is a holy mass here. There are weddings on the ground and concerts of classical music. 성 킹가 성당은 70년 동안 7명의 광부가 대를 이어 수작업으로 완성했다. 벽과 바닥은 물론 제단과 천장에 걸린 샹들리에까지 전부 암염을 조각해 만들었다. 1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영국. 한때 120만 명이 넘는 석탄 산업 종사자들이 있었을 정도로 석탄 산업이 용성했다. 영국은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했고 만성적자인 국영 탄광을 민영화하기 시작했다. 생계가 걸린 일에 광산 노동자들은 파업까지 하며 정부와 싸웠지만 세월의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었다. 1984년부터 1997년까지 140여 개가 넘는 탄광을 폐쇄하며 17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1980년대 들어서 이제 서서히 한국과 비슷한 사례죠. 뭐 신부화된다든지 아니면 채산성이 안 맞는다든지 공해가 심하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석유로 어쨌든 에너지 체계가 변화한다든지 그래서 서양에서는 80년대 이미 이 채굴 산업을 올드 인더스트리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구산업이라고. 게이츠 헤드는 잉글랜드 북부 타인강 남쪽에 있는 인구 20만 명의 도시다. 실업률이 15%까지 솟았던 이곳을 살린 건 다름 아닌 조각상 하나. 날개 50m, 높이 20m, 무게 208톤의 거대한 강철 조각상인 북방의 천사다. 시의회가 기획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80%의 주민이 반대를 했지만 설득에 성공했고 연간 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이후 게이츠 헤드는 본격적으로 문화예술 산업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 2004년 유명 건축가와 손을 잡고 타인 강변에 세계적 수준의 음향 시설을 갖춘 대규모 공연장인 더 글래스 하우스를 세웠다. 멀리서 보면 소라 고등 같은 모습이 인상적인 이 건물은 방치된 공업용지 위에 지어졌다. 게이츠 헤드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널리 알리는 데에는 이 공연장 외에도 발틱 현대미술관도 한몫하고 있다. 밀가루와 사료를 생산하던 방치된 발틱 제분 공장의 곡물 창고였던 곳이다. 더 글래스 하우스와 발틱 현대미술관 사이에는 밀레니엄 브릿지가 있다. 국제적인 건축상을 휩쓴 밀레니엄 브릿지는 타인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뉴캐슬과 게이츠 헤드를 잇는 보행자 전용 다리다. 선박이 다가오면 880톤의 강철 구조물이 기울어지게 되는데 마치 커다란 눈이 윙크하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윙크하는 눈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석탄 산업의 중심이었던 태백시.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하나둘 도시를 떠나면서 태백을 지키고 있는 건 대다수 노인들이다. 늘어나야 하는 일자리 대신 늘어가는 건 빈집뿐. 오가는 사람조차 없어 북적거려야 할 시장엔 새 주인을 찾는 임대 표지만 수두룩하다. 장성 광업소 폐광 이후 태백은 어떤 상황일까?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눈에 띌 만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일단은 인구가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태백시의 인구가 한 3만 8천 분 정도 되는데 이 인구가 이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루어질 때 전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대략 한 9천 분 정도 이렇게 감소한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실제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태백시에 이제 석탄 산업 관련된 직간접 근로자의 한 일자리가 한 500개 정도가 이제 없어져 버렸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두 번째 변화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지역의 경기가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상가의 공실률도 되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2024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실률이 아마 한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원도 전체 평균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한 3배 이상으로 이제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 지역의 경기가 되게 많이 가라앉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 광업소 폐광 후 수개월. 김영문 씨는 함께 일했던 동료와 오랜만에 옛 일터를 찾았다. 폐광 후 몇 달이 흘렀지만 산업유산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방문한 옛 일터. 예전의 기억이 떠오른다. 이게 마지막 나온 거였구나. 영크리스토. 아마 이게 영크리스토 마지막 저거 에어클린 변화일 거야. 그리고 일어나면 매일같이 출근하던 익숙한 장소. 자연스럽게 갱구 입구로 발걸음이 향한다. 하지만 일하던 때와는 다르게 굳게 닫힌 문은 더 이상 광부들에게 열리지 않는다. 축조차 있고 자재는 몇 개 없어. 지금도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굳게 닫힌 틈 너머로 옛 생각이 빠진다. 진짜 위험한 순간들이 엄청 많았죠. 그 순간에는 그 진짜 영화 찍는 거랑 똑같은 건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꽁 그러는데 옆에서 가스가 터진다든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달려오든가 그러면 스펙타클해요 진짜. 그럼 막 갑자기 막 큰 사고 터진 거예요. 그럼 가면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진짜 거짓말이라 굴이 북락이 이제 무너져서 이렇게 중간에 막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큰 재해가 나서 사람들이 뭐 다리 같은 거 부러지거나 아니면 뭐 진짜 실려 나갈 때도 있고. 남들은 막장 드라마 그랬는데 난 그 사람들한테 그때 처음에 욕을 했어. 왜 막장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냐. 우리한테는 3터고 1터고 희망이고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한 우리의 그 발판인데 사람들은 자꾸 막장 그러니까 제대로 막장 뜻을 알고 그렇게 얘기하나. 누군가 쉽게 이야기하는 막장이란 단어가 가진 뜻의 무게를 알기에 이곳에서 쌓은 모든 추억 또한 가볍지 않다. 누가 얘기하면 여기 가서 맞아 그러고. 장성 광업소를 둘러보다 눈에 띈 물건. 예전에 일하던 시간을 기억하며 선로 전환기를 조작해보니 단단한 기찻길이 쉽게 노선을 튼다. 이렇게 쉽게 길의 노선을 변경하듯 태백의 앞날도 폐광의 아픔을 딛고 좋은 곳으로 향하도록 바꿀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자동차예요. 진짜 자동차인데 안에 거 다 떼내고 핸들하고 바퀴만 내비둔 거예요. 우리는 회사에서 진짜 탱크도 만든다 그랬어요 예전에. 안에 부속 같은 경우도 다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이즈 맞춰갖고 다 제작해서 다 만들어갖고 들어갔거든요. 그거 보면 사이드 브레이크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태백 장성광업소. 전성기에는 16,000명이 넘는 광부들로 북적댔던 곳이 이제는 오가는 사람도 없이 정막만 가득하다.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장성광업소 생산부에서 근무한 세월만 벌써 20여 년. 젊은 청춘을 장성광업소 광부로 살아온 김영문 씨. 그에게 이곳은 직장 그 이상이었다.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애정 많죠. 제 인생의 반을 같이 했는데. 태백이 고향이고 이 강업소를 20몇 년 다녔는데 당연히 애정이 많이 가죠. 이제는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오고 그냥 이게 어떻게 묻혀지는지도 모르고 그런 현실이니까요. 추억이자 역사이자 한 도시를 지탱하는 버팀목인 장성광업소가 폐강한 지금, 태백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유럽 북서부의 작은 나라 벨기에. 왈로니아 지역엔 광산 산업유산 4곳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되었다. 그중 한 곳인 블레니미는 18세기부터 운영해 1980년대 초까지 석탄을 생산하던 탄광이었다. 한창 석탄을 생산하던 시기에는 68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일했다. 캔 석탄만 해도 약 23만 톤. 이곳 역시 폐광 이후 탄광의 처리와 광산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고민해야 했다. When I was young, I want working. I say every day, I want later miner. The mine closed. Yeah, what will you do? They don't find another work. There was a lot of problem, and after I can working here as guide in this mine. That is. 1980년 폐광하자마자 벨기에 리에주 정부가 탄광을 사들였고 문을 닫은 지 2달 뒤에 바로 박물관으로 개편해 관광객을 맞았다. 현재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며 35년 동안 350만 명이 다녀간 명실상부 벨기에의 대표 관광지이다. I mean, we speak a lot about slow tourism now. We heard that in some countries, local people are not happy with when there are too many tourists. So our approach, I think it's kind of interesting because we are trying to keep like something like a balance between both sides. And for us, the local people are as much important as the tourists. And so the communities are important. And UNESCO is putting a big focus on this and for the future years also. 블레니민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그랑 오르니. 이곳은 왈로니아의 광산 유적 중 하나로 탄광 노동자들의 집단 주거촌이었던 곳이다. 주거촌 중심에는 산업활동용 건물이 있었고 주거용 집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특이한 모양새로 지어졌다. 폐광 후 50년 동안 버려졌던 이곳은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는 현대예술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So it was very interesting because the site had been abandoned for many years. So when we decided to build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they thought it was interesting because a culture would replace abandonment and something would happen in that place where labor was so hard for so many years. So we have a policy of working with our neighbors very important. 박물관 외에도 디자인 센터로도 활용하며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유치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버려졌던 폐광 건물의 변신이 가히 놀라울 정도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 역시 우리나라처럼 대도시의 인구 대부분이 모여 살고 있어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일본 제2도시인 오사카에서 차로 3시간여를 달려 향하는 곳은 시코쿠섬 도쿠시마 현의 작은 마을 카미야마. 초록이 가득한 보통 시골 마을인 이곳은 금귤 생산지로 유명하다. 조용하고 소박한 이곳은 2만 명이었던 주민이 4천 명대까지 떨어졌던 한때 소멸 가능성이 커 곧 사라질 거나 예상되던 마을이었다. 그러던 이곳이 10여 년 전부터 위성 오피스라는 개념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인구 5천 명도 안 되는 이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ですけど、移住相談がね、年間100、最近だと150近くは。神山の場合は光ファイバーが先ですね。自分たちの暮らしが良くなるために整備をまずはしたんですよ。でその後に企業さんだとかが来るようになって、ちょうどその働き方が変わるというか都市部だけじゃなくて神山地方に拠点を置いて働くっていうような働き方というのがちょっとその2010年あたりから流行りだしたので、地方でも働けるっていう、それにもともとあったインフラが活躍していったというところかなと思います。 카미야마는 사람들의 이주를 독려하기보다 먼저 사람들이 오고 싶어지도록 시설 개선을 먼저 진행했다. 젊은 세대들에게 필수인 인터넷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광통신 설치 이후에는 이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주택 건설을 시작했다. 귀촌을 하고 싶어도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주택인 셈이다. 젊은 사람들의 필수품인 인터넷과 좋은 집까지 생기니 도시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카미야마로의 이주를 결정하기 시작했다. 地方からの移住したいという方はたくさん毎年増えてるんですか？そうですね、増えてるっていうんじゃなくて一定数いるっていうところか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だから毎年100人以上の移住希望者がいます。 카미야마 역시 여느 시골들과 마찬가지로 마을 곳곳에 방치된 빈집이 골칫거리이긴 하지만 다른 시골 동네와 비교하면 형편이 나은 편이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덕분에 도로가 깨끗해지고 마을에 사람 사는 생기가 돈다. 생기가 도니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카미야마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모여든 기업이 약 20여 개. IT 기업이 가장 많고 숙박과 요식업 관련 기업이 잇따른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직장인의 삶은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카미야마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다양한 사람들로 넘쳐난다. 지역 주민, 이주민 할 것 없이 이곳에서는 다 같은 마을 사람이다. 카미야마에 둥지를 튼 한 회사를 찾았다. 웹 제작 회사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젊은 회사다.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 지역으로 온다는 것은 힘든 결정이었지만 답답한 도시의 풍경 대신
창밖에 자연이 펼쳐지는 카미야마의 사무실 그 자체가 이 회사의 자랑이 되었다. 여유로운 곳은 좋지만 외롭지는 않을까? 人が少ないっていうのはあるんですけど、とても静かで、落ち着いていて働きやすいです。で、東京だとやっぱりこう満員電車とかにこう人に圧迫されながらとか時間に追われながら仕事をしていたのが神山に越してきて、そういうのがなくなりました。神山町に関してはすごく他の移住者っていうのを受け入れる体制がもうすでにできていて、はい、でそこに関しては別にそのよそから来たっていう風な扱いを受けずにすごくもう町の住人として来た当初から受け入れていただいたかな。카미야마에는 숙박시설과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 구축돼 있어 집과 먼 곳에서 근무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오히려 시원한 자연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なんか実行されない計画を作ってたんですよ。でそれではやっぱりこうダメなので実際に若い人が集まって自分たちの町をこれからこうしたいっていうような力強い言葉とそのやる気っていうのを引き出してでそれをこう行政側も一緒にじゃあそれをやりましょうっていうことで計画を作っていって実際にこう実行まで行動を起こすっていうところまで、やったっていうのが神山のその地方創生の動きがさらにこう加速していったところかなと思いますね。 푸른 물결을 바로 앞에 마주한 곳에 카미야마 랩이 있다. 90년 된 방직 공장을 리모델링해 만든 이곳은 세월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젊은 감성이 넘치는 곳이다. 이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단기 방문자 등이 모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로 단순히 공유 오피스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사랑방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새로움과 도전,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바로 이 카미야마가 아닐까 싶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하게 일하며 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삶. 카미야마에서는 가능한 이야기다. 카미야마 주민들이 이주민들을 위해 노력을 하는 만큼 이주민들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두 팔 걷어붙였다. 도시에서 온 이주민들에 비해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태블릿이나 동영상 편집 같은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어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민들이 간단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노령층에서도 이제는 자유롭게 태블릿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태블릿 안에는 카미야마의 날씨 같은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신규 법규, 농산물 당일 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런 IT 관련 교육 외에도 이주민과 카미야마 주민들은 함께 밭이나 논을 일구면서 지역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한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今は住民としてとっても嬉しい気持ちなので、どんどんウェルカムな気持ちです。あとは、自分がこう何か地域の中で頑張ったりとか、お仕事を頑張ったりとかってするだけですごくこの神山町のエネルギーになるので、なんかそういった方にどんどんこう参加してもらうっていうことが地域にとってもいい効果を生まれるかなと思っているので。 대한민국 태백시. 김영문 씨가 아이의 하원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을 찾았다. 미사가 어떤 문제 잘 맞췄더라? 자, 대표 미사. 수고하세요. 김영문 씨는 7살, 12살 두 딸아이를 키우는 자상한 아빠다. 자, 엄마한테로 가자. 아가, 오늘 뭐하고 놀았어? 이슬, 딴 건 안 했어? 간식 뭐 먹었어요? 기억 안 나? 잡채. 잡채? 오. 등원할 때는 엄마가 데려다 주고요. 이제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은 이제 가게 내가 이제 픽업해서 가고. 요즘은 거의 제가 데려가는 편이죠. 안녕하세요. 이거? 김영문 씨는 장성광업소 폐광 후를 대비해 키즈 카페를 인수했다. 아직 어린 두 딸아이를 키우려면 뭐라도 해야 했다. 당장 수입은 또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전 주인분이 또 이렇게 좀 싸게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태백의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인구가 더 빠지면 장사가 될란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키즈 카페의 주된 손님은 어린아이들. 젊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태백에서 키즈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김영문 씨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빨이 없네. 그 남편분이 자주 좀 도와주세요. 네. 계속 도와줘요. 매일매일. 아 매일매일 와서 도와주세요. 네. 끝나고 같이 청소하는. 늦은 밤 김영문 씨는 장성시장으로 향했다. 바로 다음 곡 이어서요. 신사랑 고... 오랜만에 열린 야시장에 북적북적 사람들로 가득하다. 모처럼 생기가 도는 밤이지만 김영문 씨는 이곳에서 마냥 즐길 수만은 없다. 밤빛, 별빛. 지인의 부탁으로 이날 하루 아르바이트에 나선 김영문 씨. 조금이라도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 두말 없이 따라 나섰다. 밤빛. 그냥 석탄 공사는 문을 닫는다고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아마 이 강산이 문을 닫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될지 어떤 사업이 들어와서 바로 시작을 해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데 경제가 다 마비된 상태잖아요 지금. 이런 현실에서 지금 태백 시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미래도 없이 정말 이건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이제 불투명한 그러니까 불안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족,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지금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기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인구 감소라든가 사업체 유출이 점차 가속화돼서 그 사이에만도 벌써 한 제가 알기로 한 600여 명이 또 지역을 떠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는 뭐 고령화까지 포함되니까 그로 인한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이주출 여기까지 포함하면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장성광업소 폐광 이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폐광 대체 산업은 말만 나올 뿐 아직 첫 삽을 뜬 것조차 없다. 지난 88년 동안 산업 발전의 주축이었던 석탄 산업. 그 중심에 있던 장성광업소. 그리고 석탄 산업이 꽃필 수 있었던 건 모두 광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태백과 같은 탄광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 그러니까 탄광 지역으로서의 어떤 가치, 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산업유산이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 그런 산업유산을 그냥 폐기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너무나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을 제대로 드러내고 그런 가치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뭐 독일의 어떤 그런 예를 보게 되면 그 탄광 지역을 이제 산업유산화해서 관광상품화한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백이나 영월의 삼척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문화유산들을 좀 이렇게 산업유산화해서 보존하는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단기적 관점에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체 산업이 필요하다. 검은 황금, 석탄의 힘으로 한 시대를 뜨겁게 불태웠던 태백. 태백의 두 번째 영광이 찾아올 수 있을까?